한양대학교 자연과학대 화학과 일반화학 1 강좌입니다. 오늘은 제3장 화학 반응에 있어서 질량관계 제2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Elemental Analysis, 그래서 이제 원소 분석을 하고요. 원소 분석 결과를 통해서 화학식을 알아내는, 그리고 또 이제 분자량을 측정해서, 요새는 이제 매스 스펙트로스코피, 매스 스펙트로메트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질량 분석기를 사용해서 분자의 질량을 알아내고 그 분자의 질량과 화학식으로부터 분자량을 결정하는, 뭐 그리고 더 연구를 하게 되면 이제 화학식으로부터 이제 구조까지 곁들여서 연구하는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원소 분석하고 질량 분석기까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분자식을 결정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화학식을 얻으려면, 화학식을 해서 우리가 질량을 알아내요. 어떤 화합물이 있는데 그 화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 물질의 질량비가 어떻게 되는지 질량을 알아내죠. 그 질량비를 몰수비로 고치고, 그러면 그게 몰수비는 곧 원자수의 비가 되니까 어떤 화합물이 어떤 원자가 몇 개, 어떤 원자가 몇 개, 또 어떤 원자는 몇 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정보를 취합해서 종합해서 화학식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보통 실험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종류의 원소가 있고 그 종류의 그 원소들이 몇 개씩 결합해서 그 물질을 만드는지, 화합물을 만드는지입니다. 그래서 각 원소들의 각 원자수를 가장 적은 정수비로 나타내는 화학식,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실험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험식이 되겠고요. 그래서 성분 원소를 정량적으로, 즉 이것을 Elemental Analysis, 원소 분석을 해서 질량비를 구하고 원자량으로 나눠주면 이제 몰수비가 구해지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분자량, molecular weight를 측정해서, 그러니까 분자식은 실험식의 몇 배가 될 거예요. 뭐 2배, 2배, 3배, 3배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실험식 단위가 몇 개 있어야 분자식이 될 테니까. 그래서 화합물을 이루고 있는 그 원소의 원자수, 실제적인 원자수, 를 알아내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자량을 구하고 실험식량의 몇 배가 되는지에서 실험식량에 그거 곱해주면, 실험식에다 곱해주면 분자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서 이제 구조식을, 원자들의 결합 상태를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아까 이제 강의를 하면서 나눈 이야기가, 분자의 구조가 과연 무엇이냐, 구조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분자 구조가 뭘까요? 이것은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 핵들의 공간상에서의 기하학적인 배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분자를 좀 써볼까요?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 핵들의 그 공간상에서 기하학적인 배치, 이렇게, 이것으로 우리가 원자핵들의 배치 관계를 분자구조라고 한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요, 일단 그 화합물이 있어요. 일단 순수하게 화합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분해해서 원소 물질로 분해를 시켜요. 그래서 그 원소들의 조성 백분율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매스 퍼센트, 그러니까 조성 백분율, 뭐 탄소가 몇 퍼센트 질량으로, 수소가 몇 퍼센트, 산소가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질량으로 조성비를 구하죠. 그러면 조성비에 대해서 뭐 100g을 뭐 가정하고 그거를 각각의 원소의 원자량으로 나눠주면 몰비가 나오죠. 그리고 그 몰비의 비율을 구해요. 서로 간에. 아마 제일 작은 몰수로 다 나눠주면 1대 얼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다 정수비가 되도록, 뭐 원자는 분수가 없으니까 정수비가 되도록 해서 그 정수를 가지고 아래 첨자로 쓰게 되면 그것이 화학식이다, 이렇게 실험식이다, 이렇게 엠피리컬 포뮬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이 이제 원소 분석기인데요. 시료가 여기 있어요. 시료를 여기다 놓고 산소를 많이 줍니다. 산소를 이제 강하게 흘러보내면서 가열을 하죠. 그럼 그것이 분해가 돼서
연소 생성물이 돼요. 생성물이 되는 게 주로 이것이 탄소하고 수소를 분석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는 분명히 CO2로 되어 있고 산소가 과량 공급되는 상태에서 산화가 되니까, 그리고 여기 H2O가 되겠죠. 그럼 이런 것들을 잘 흡수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그 마그네슘 퍼클로레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거는 물을 잘 흡수해요. 그래서 물을 흡수하고 NaOH를 사용해서 그 NaOH하고 CaCl2 합쳐져 있는 혼합물을 가지고 CO2를 흡수하죠. 그래서 먼저는 H2O를 흡수하고 다음에 CO2를 흡수해요. 그러면 처음에 질량이 있었고 이게 CO2를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처음에 질량이 있었는데 물을 흡수한 것만큼 질량이 증가하겠죠. CO2 흡수한 것만큼 질량이 증가하겠죠. 이쪽으로는 그냥 O2만 빠져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흡수시키면 여기서부터 여기 처음에 얼마가 그람수가 들어갔을 텐데 그 그람수에서부터 나오는 H2O의 그람수, CO2의 그람수. 근데 전체분에 그럼 이거 얼마 이렇게 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물론 H2O에서 H만, CO2에서 C만 얼마 그람이 있는지, 그럼 전체 그람수에서 백분율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C하고 H의 그 몰비를 구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그람수에서 몰수 구하냐고, 그래서 몰비는 곧 이것들의 원자수 비가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엠피리컬 포뮬라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샘플수 그람수하고 이거 다 이거의 합이 샘플수 그람수하고 같으면 당연히 이건 탄소하고 수소만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부족할 수가 있어요. 부족한 게 뭘까요? 이제 그거에 대한 우리가 이 화합물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보통 산소가 되면 산소는 다 타서 나갈 테니까 없죠. 또 다른 거라도 손실이 이렇게 결국은 배출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는 산소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얘기를 하자면 이런 경우가 되면은 탄소 1몰에 대해서 이게 1몰이 나오고, 이거 수소 Y몰에 대해서는 이게 2분의 Y, 이거 1몰 있으면 2분의 1몰 나올 테니까 여기서 이런 관계를 사용해서 C가 몇 몰, H가 몇 몰 이런 걸 알아낸다 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CO2의 그람수 주면 CO2의 몰수를 비하면 그게 바로 탄소의 몰수가 되겠고, H2O의 그람수에서 H2O의 몰수를 구하면 어떻게 이것의 2배가 시료 속의 H 몰수가 된다.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이 시료에 있는 C와 H의 몰수의 비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보는 것도 이야기는 똑같은데 이제 원소 분석기를 좀 이제 고전적으로 그려본 겁니다. 시료가 있고 샘플 홀더가 있고 산소를 보내주고 이걸 이제 히트 가열해서 태우게 되면 MgClO2가 H2를 흡수하고 NaOH 플러스 CaCl2가 CO2를 흡수하고 이제 나머지 O2 나가는 이제 원소 분석기 아마 그냥 모식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엠피리컬 포뮬라를 구하는데 아까 몰비를 구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제 A, B, C 이렇게 A, B, C로 되어 있는 어떤 샘플이 있어요. A라는 원소, B라는 원소, C라는 원소로 되어 있는 샘플이 있는데 이걸 이제 원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량이 이거 시료 안에 주어진 시료 안에 질량이 A가 얼마, B가 얼마, C가 얼마입니다. 보통 100g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람수로 해야 계산이 좀 그러니까 이해가 쉽겠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원자량으로 나눠주게 되면 이 질량을 A의 몰수가 나오죠. 그 몰수를 여기다 다 써주고 이 셋 중에 제일 적은 걸로 다 나눠주게 되면 이게 만약에 B가 제일 작았다면 이게 1이고 뭐 몇 대 몇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서 이제 가장 간단한 정수비를 구해주면 그게 바로 실험식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이제 기준량 100에 대해서 각 원소의 질량을 구하고 그거를 이제 몰수로 나눠서 몰수로 나타내고 그 몰수 중에서 가장 작은 것으로 전체를 나눠줘서 그래서 이제 각각이 다 정수가 되도록 해서 그 정수로서 실험식을 만들어준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예제를 하나 풀어볼 텐데요. 그 예제는 이제 히드로퀴논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히드로퀴논을 원소 분석을 했는데 분석한 결과 탄소가 65.45%, 수소가 5.49%, 나머지가 산소였는데 그 산소의 양은 29.06%입니다. 그 분자량이 110이라고 알려져 있대요. 실험식과 분자식 구하라.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시료 100g을 일단 가정을 해요. 퍼센트로 줬으니까 100g 하면 제일 쉽거든요. 그래서 65.45g C, 5.49g
H 29.06g 산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몰수를 구해야 되는데 원자량 이걸 사용을 합니다. 예. 그래서 원자량 걸 사용해서 구하게 되면 일단 몰C를 구하려면 질량을 원자량으로 나누죠. 그럼 이만큼 몰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질량을 원자량으로 나누죠. 몰수가 나오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질량을 원자량으로 나누지 몰수가 나오죠.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작은 게 1.854 산소의 몰수예요. 자, 이거 다 나눠줍니다. 그럼 이건 1이 나오고 있고 이건 아마 뭐 한 3 정도가 나올까요? 뭐 하여튼 그럴 것 같은데 자, 얼마나 나오는지 33.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보니까 이게 1대 2.94 대 2.94거든요. 자, 요런 거는 이제 반올림해서 그래도 정수에 제일 가까운 거 너무 많이 차네. 뭐 2.6 이렇게 안 나오면 2.94 이런 건 3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정밀하게 할 땐 좀 더 계산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는 3으로 보면 3대 3대 1이 B가 됩니다. 그래서 실험식을 몰수비가 이미 정수비니까 이게 이제 경우에 2분의 3대 1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20 곱해서 3대 6대 2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그런 게 아니라 3대 3대 1이니까 C3H3O 이게 바로 실험식 이렇게 결정이 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실험식이 되면 실험식이 이거라고 했으니까 그 실험식의 화학 식량을 구하거든요. 실험식량. 그래서 이거는 C가 3개니까 12.011 탄소의 원자량, 그리고 H가 3개니까 3 곱하기 1.08 수소의 원자량, 그리고 산소의 원자량 이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1배 15.99에서 55.056이 실험식량 식의 량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나왔어요. 근데 아까 분자량이 111이라고 했죠. 그렇죠? 네, 111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11을 이것으로 111을 나눠주면 숫자가 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험식이 2배가 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분자량이 이게 2배가 되니까 실험식이 아까 이걸로 결정이 됐는데 각각 2배씩 했으니까 C6, H6O2 이것이 분자식을 우리가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실험식, 분자식, 구조는 이제 여러 가지 실험적인 방법으로 또 NMR 스펙트로스코피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알아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구조를 결정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벤젠고리가 있었고 그리고 OH가 2개 있는 그러니까 이제 하이드록시 벤젠 또는 하이드로퀴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얘기 잠깐 우리 학생들은 화학을 잘하니까 이거는 어디든지 하여간 하나를 1번으로 붙여요. 그래서 여기를 1번으로 붙일 수 있고 2, 3, 4, 5, 6 합니다. 그래서 1, 2, 1번하고 2번에 하이드록시가 2개 있는 벤젠이다. 이게 벤젠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된 게. 그래서 1, 2 다이하이드록시 벤젠 다 1, 2인데 여기는 이게 1번, 2번 가까운 쪽으로 번호 붙여요. 1, 3 다이하이드록시 벤진이다. 이건 1,4 다이하이드록시 벤진이다 하는데 이게 원래 하이드로퀴논이에요. 그래서 하이드로퀴논 중에서도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바로 옆에 붙어 있다고 해서 올소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붙어 있는 거를 하나 건너서 있으니까 메타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는 거를 건너편에 있는 거를 파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오르소 하이드로퀴논 이런 것을 메타 하이드로퀴논 이것을 파라 하이드로퀴논 이렇게 이제 약자로 이렇게 표기를 이탈릭 리어서 쓰는 거 체류해서 나타내 줍니다. 다 이거 따져보면 탄소가 6개 있고요. 그렇죠? 탄소가 6개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수소는 이제 하나, 2개밖에 안 보이지만 여기 수소가 하나씩 있는 거는 6개 있고 산소가 2개 있고 분자식에 맞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 토픽이 되겠는데 이것이 이제 mass spectrometry 그래서 질량 분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질량 분광기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아무튼 이제 분광은 이제 나눈다는 거예요. 쪼개서 어떻게 이제 구조 모식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석이 있고요. 크다란 자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샘플이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보통 이 샘플을 기화시켜서 집어넣어요. 기화시켜서 물론 가열하면 특히 유기화물질 이렇게 증발하고 그러니까 기화시켜서 집어넣게 되면은 아무튼 여기 그런 인레트가 있고 집어넣어서 그러면은
이 플러스가 밑에 있고 마이너스가 위에 있어갖고 전자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자로 세게 때려요. 전자로 때려요. 그럼 전자를 맞으면 전자가 쫓겨나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거에. 그러면서 이것도 사실 뭐 분자 자체가 고에너지 빔을 맞으니까 그 분자 자체들이 이제 기화된 분자 한 개씩 떨어져 있는 분자 자체가 일단 박편들로 이렇게 쪼개집니다. 쪼개지면서 이온화되죠. 그런데 그렇게 어떤 고에너지의 전자를 받아서 플러스로 대전이 되면서 전자가 쫓겨나가니까 대전이 되는데 이것들이 이제 M1, M2 이런 식으로 M3 다 플러스를 띱니다. 다 이렇게 쪼개져 나가요. 그런데 안 쪼개지고 그냥 분자 자체로 남아있는 것도 있겠죠. 그러면서 대전만 되는 거.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다 만들어집니다. 그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그 가속을 시켜요. 그래서 가속을 시키는데 이게 플러스로 돼 있으니까 앞쪽에다가 마이너스 극을 걸어주고 뒤쪽에다 플러스 극을 걸어서 이 가속을 시킵니다. 안은 물론 거의 진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가속이 되니까 이게 날아가죠. 그건 대전이 된 거니까 여기 자기장이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휘겠죠. 자기장 안에서 대전된 입자, 플러스로 대전된 입자가 날아가면서 휘게 돼요. 그럼 자기장이 셀수록 더 많이 휘겠죠. 또 질량이 작을수록 많이 휘겠죠. 그래서 여기 디텍터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장 세기를 조정을 해서 여기 디텍터에 맞추는 이 슬릿을 통해서 맞추는 질량의 그 크기를 이제 조정을 하면서 몇 번 자기장의 세기의 질량을 비례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기장이 약할 때는 이제 작은 게 들어갔다 자기장이 센 게 들어가면 더 많이 휠 테니까 그것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자기장이 세기에 비례해서 질량이 큰 것들이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자기장이 세기와 뭐 질량이 비례하니까 질량이 비례되는 질량 순으로 해서 그 피크들이 이렇게 그 정도의 질량이 갖는 것들이 얼마만큼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매스 스펙트로그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매스 스펙트럼이라고 그래요. 매스 스펙트럼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매스 스펙트로메트리의 일단 간단한 모식도를 통해서 그 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납탈렌을 했는데 이거 C10H8예요. 벤젠골이 2개 붙어 있는 거. 자, 이런 걸 했는데 찍어보니까 분자량이 128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몰레큘러 몰레큘러 이온 피크입니다. 이게 제일 크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잘 안 쪼개진다는 거예요. 안정한 화합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편들이 있는데 뭐 100짜리, 뭐 80짜리, 뭐 이렇게 쭉 있지만 어쨌든 몰레큘러 이온이 나오고 이 위치에서 바로 뭐가 됩니까? 이게 주요 분자량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전자 하나 떨어져 나갔자 그 질량이 얼마 안 되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있고 위에 아래 조금씩 있어요. 이건 뭘까요? 이거는 C13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그런 비율 때문에 몰레큘러 이온 주위에도 그 동위원소의 크기에 따라서 동위원소의 그 질량에 따라서 동위원소의 그 가지고 있는 비율이 다른 것들은 이제 약간 한 발짝 위에 하나 밑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정밀하게 분자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매스 스펙트럼을 사용해서 분자량 구하는 건 뭐 기본적인 일이고, 사실 전에는 뭐 우리가 뭐였죠? 멜팅 포인트 측정하고 뭐 이런 물리량, 분자량의 농도에 영향을 줘서 나타나는 이런 물리량들에서 분자량을 결정하는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매스 스펙트럼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잘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에서 하나 보여드렸던 거는 코케인하고 헤로인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이제 제가 어디서 그 구조식을 좀 그려서 놨는데, 제가 약간 찾아서 놨는데, 제가 이거 그릴 시간 없어갖고 제가 직접 그린 건 아니고, 자, 그래서 보면은 코케인은 이렇게 복잡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헤로인도 이렇게 좀 복잡하게 생겼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매스 스펙트럼을 하면 일단 몰레큘러 아이온 피크가 제일 많은 데서 나옵니다. 한 3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건 한 325 정도 되는 거, 32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분자량이 이제 그렇게 여기 303 여기 분자량 써있네요. 369 이렇게 분자량입니다. 그럼 몰레큘러 아이온 피크가 M+M+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은 뭐 여기서 쪼개지고 이것도 쪼개지고 저기도 쪼개지고 여러 군데서 쪼개질 수가 있잖아요. 이게 쪼개지는 박편들에 따라서 이 매스 스펙트럼이 상당히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양쪽을 비교해보면 상당히 다르죠. 분자량은 한 6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 찍어보고 분자량이 거의 같은 것도, 비슷한 것도, 이 분자의 구조에 따라서 그
박편들이 분자 몰레큘러 프래그먼트라고 하는데 조각들이 잘라지는 패턴이 완전히 양상이 다릅니다. 패턴이 아무래도 안정된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그 패턴을 보면, 패턴을 보면, 이런 패턴에서, 이것이 어떤 거다, 이것이 어떤 물질이다 하는 것을, 판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지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판별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인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매스 스펙트럼을 비교해서, 우리가 여기서 핑거프린트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매스 스펙트럼을 비교해서 물질을, 그거다라고 딱 우리가 정할 수 있다. 이런 그런 정성적인 분석, 성질보다 굉장히 정밀하게 물질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